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일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잠시 안도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요, 보배드리며 올라온 글 하나가 다시금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단순히 재판이 연기된 게 아니라 그 연기 자체가 하나의 꼼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요. 글에 나온 법조항과 판례를 직접 확인해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를 보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언제든 공판기일을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즉, 지금은 연기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하나를 보면 재판장이 당초에 잡아놨던 판결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바꿔서 선고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연기된 재판이 언제든 기습적으로 다시 잡힐 수도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가짜뉴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풀어보면 이런 건데요. 재판부가 선거 전에 갑자기 선고기일을 앞당겨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걸 검찰이 항소나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회부하고 다시 속도전으로 돌입해 그 상태에서 파기자판으로 실형을 확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판례도 존재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법 절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미 판이 짜여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절대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사법농단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요. 정치재판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은 속이는 거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평온함, 어쩌면 상대가 의도한 기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6월 3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공판 연기라는 말에 안도하지 말아야 하며 기습적인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 글은 보배드림에 올라온 시민의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말이죠.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이번 사법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역설적이었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초고속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 했던 사법 카르텔이 결국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국군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하마터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은 대통령 후보를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사법부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이재명을 구하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했는데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초고속 재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소집해 사건 배당부터 결론까지 사흘 만에 끝내는 전례 없는 속도를 보였는데요. 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역시 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의 속도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 형사 7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고 언론의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이는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6조도 공직 후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탈하려고 했던 반헌법주의자 조희대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저 또한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자, 처장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처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본 원리에는 동의하지만 이 이렇게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방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고, 수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했고, 대법관이 원심 판단 기록과 대조해 판단할 틈도 없이 선고기를 지정했고, 선고 생중계를 알렸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다음날 서울고법에 기록을 송부했고, 고법은 즉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했고,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했고, 집행관 송달 촉탁한 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뜻도 같지만 서울부장지법 김모 판사가 코튼에 쓴 글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코튼에 쓴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제 의견인 줄 알고 굉장히 불편하셨죠? 처장님? 근데 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직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사퇴해라 이런 뜻이에요. 1분 더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배 판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기환송 재판도 오판이었다고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은 법대 높은 데에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피고인으로 보입니까? 무지성으로 보입니까? 이런 판사들의 오만, 이것을 고치라고 이 현직 판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위에 군림합니까? 법 밖에서 행군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자진 사퇴가 그나마 가문의 명예를 덜 손상시키는 일일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법원 내부망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라며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무리한 절차가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선거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아찔한 속도의 재판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이뤄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전국법관대표 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진단하고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 청문회, 입법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해왔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경력이나 재산이 아닌 자기 행위를 설명한 건 처벌 대상에서 뺀 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면소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국힘당은 딱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초강경책에서 일단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시민사회와 법조계 역시 사법부의 이번 행보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기 위해 대법원이 직접 정치에 개입했다고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6만 쪽을 이틀 만에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법부가 당연히 정치에 개입한 게 맞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주인이었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도 공정성 논란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었고 재판 연기는 시민들과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한편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의정부지법 소속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탄핵,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후 재판 일정은 헌법 84조 해석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재판 중인 사건도 멈추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소만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둔 건데요. 취임 전 혹은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퇴임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법부의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 그리고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거침없이 대선 행보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에서 공정성과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하며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역설적으로 조희대 쿠데타가 이재명을 구하는 나비 효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데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고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느껴집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등과 내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내란 때 공개적인 어나운스, 공개 반대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도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서부지법에 갔지 본인은 거기서 즉각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보니까 이 판결문을 읽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손 떱니까 안 떱니까 대법원장?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 답변하세요. 대법원장 평소에 손 떨어요 안 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근데 판결문 읽을 때 손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본인 의지가 그래서 아닐 수 있겠구나. 저 파기환송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주고받은 구두, 수신이나 공문서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후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 등 계엄 선포 전후 대법원장에게 전달 보고된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있었구만요. 유선으로 계엄사로부터 법원 인력, 법원 사무관급의 파견을 요청받았고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즉각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 회의를 했어요. 검토를 회의를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했구만요. 즉각.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부회에서 파견 여부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나와요. 검토한 게 맞아요. 계엄 해제되니까 잘 됐다. 아이고 그리고 파견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동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검토하고 파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스탠스, 정치 성향. 아까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반이재명 투쟁 선봉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트넷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파기환송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 제가 추론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